우리 수술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자, 수술담보입니다. 수술담보 중요한가요? 내가 여러분들 늘 강조하는 겁니다. 이 담보가 필요한가요에 여러분들이 답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수술에 대해서 우리 요약을 해볼 텐데, 수술비 담보 필요한가요? 필요한가? 왜? 아프면 수술해야 되니까. 자, 이 답변보다 좀 더 멋있는 답변이 필요해. 수술비 담보 필요할까요? 최재 선생님, 수술비 담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할까요? 여기 수술을 하니까 필요하대요. 수술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다 엄청 있으면 좋겠다. 수술 담보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한지 좀 이해해야죠. 여러분, 우리 실손은 이제 몇 세대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 너무 걱정돼. 양복을 멋지게 차려입고 내가 고객 옆에 갔다고 해서 고객이 나한테 계약을 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수준이 낮으면 못 파는 거야. 단 시간이 걸리면 내 실력도 늘어요.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 실력을 빨리 늘리고 싶으면 공부하는 시간을 뭐 하는 방법밖에? 늘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수술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이해를 해야지. 자, 왜 필요합니까? 자, 우리는 실손보험을 굉장히 많이 가입했는데 실비 몇 세대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5세대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5세대 실손의 키워드. 5세대 실손의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나요? 첫 번째로 대한민국 최초로 뭐하고 뭐를 나눴다? 중증과 비중증을 나눴다. 중증과 비중증을 구별했어요. 자, 근데 중증은 암은 중증이야. 그래서 사실 암은 4세대와 바뀌는 내용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암을 제외한 나머지 대다수는 뭘 거예요? 뭘 거예요? 비중증일 거예요. 우리 민희 어머님, 친구분들 수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제일 많이 하시는 수술 뭡니까? 혹시 주변에서 아직은 수술 안 하시나? 관절? 뭐 할까요? 어깨. 자, 어깨 수술, 회전근개, 50견 이런 수술 할 수 있죠. 석회가 많아서. 자, 또 관절, 백내장. 자, 또 해볼까요? 디스크. 또 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한 모든 건 중증이에요, 비중증이에요? 비중증입니다. 자, 그럼 이 비중증으로 오면 무슨 문제점이 생겨요? 입원비의 한도가 지금은 얼마인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실손 전부 다 얼마인데, 최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일 거예요. 근데 비중증으로 가면 한도가 얼마로 바뀌어요? 얼마로 바뀌어요? 누나는 진짜 무식해서 너 어떻게 해? 1,000만 원으로 바뀝니다. 입원의 한도가 1,000만 원으로 바뀌어요. 4세대는 얼마였는데? 5천만 원이었는데 5세대로 가면 한도가 얼마로 바뀌어요? 1,000만 원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로봇은 암 수술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앞으로 더 정밀한 수술을 로봇이 하려면 비급여 수가는 올라가겠네. 근데 중증이에요, 비중증이에요? 비중증이라고. 한도가 1,000만 원이야. 자, 두 번째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비중증의 자기부담금이 바뀌는 거예요. 얼마로 바뀌어요? 50%로 바뀌는 거야. 비중증의 자기부담금이 50%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요. 어깨, 백내장, 또 아까 뭐라고 했어요? 디스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한도, 보장해준 한도가 어떻다는 겁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검사, 김검사 큰일 났어. 이 친구 대장에 용종이 있네. 빨리 서울대병원 연락해서 헬기로 이송 조치해! 그럴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럼 용종도 뭐예요? 비중증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앞으로 비중증에 걸려있는 아주 다수의 수술은 실비에서 보상이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든다. 이걸 누군가가 채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채우려면 그 자리를 1번으로 등판할 수 있는 게 수술담보.
나는 수술비가 없더라고요? 일당. 일당은 많이 없더라고요? 간병인.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런 정액형 담보들로 채워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실손보험이 바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실손보험 바뀌는 게 보험판에선 아주 중요한 이슈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죠. 그래야 수술비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나면 수술비 담보의 종류를 깨달아야 돼요. 가장 큰 담보부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요? 뇌 관련돼서 가장 큰 담보가 뭐였어요? 다 포함하는 게 뇌, 혈관 질환이라는 담보가 있었습니다. 그 밑으로 가면 뇌, 조울증을 껴안고 있었고요. 뇌조울증은 누구를 껴안고 있어요? 뇌출혈을 껴안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가장 큰 수술비인데 수술은 둘 중에 하나로 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아파서 하든 하나는 다쳐서 하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는 질병수술, 하나는 상해수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질병수술, 상해수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질병수술하고 상해수술하고 나누는 이 수술 하나가 가장 큰 섹터예요. 근데 원래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로 구별했던 애들은 손보입니다. 그러면 예전 생보는 질병수술비, 상해수술비라고 하지 않아요. 생보가 썼던 수술 종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종별수술비입니다. 걔는. 종별수술비. 자, 다시 한번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수술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는 질병상해 수술비. 또 하나는 무슨 수술비? 종별수술비. 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보장 분석에 수술비 항목을 보세요. 수술비 항목. 수술비 항목. 누나는 여기 있지. 수술비. 여기 있다. 지금 여기 보면 상해 수술비, 질병 수술비로 나눠서 보여주는 데가 있을 거고 뇌, 암 이런 걸 다 나눠서 보여주는 회사들도 있을 겁니다. 자, 볼까요? 상해 질병 수술비가 가장 기본적인 다쳐서 하면 다 주는 거, 뭐해서 하면 다 주는 거, 아파서 하면 다 주는 게 상해 질병 수술비. 자, 여기에 종별 수술비는 종으로 구별을 해놨어요. 그럼 자, 얘는 뭐냐? 질병으로 한 수술은 다 줄게. 다만 얘는 안 줄게. 이렇게 표시합니다. 상해수술 마찬가지예요. 다쳐서 수술하면 다 줄게. 근데 얘는 안 줄게. 근데 얘는 어떤 식이냐? 생명보험 약관은 어떤 식이냐? 일종은 이만큼 다 적어놔요. 여기에 해당하면 일종. 이렇게 적어놓습니다. 열거주의라고 하는데 이런 형태의 약관을 쓰는 게 생보예요. 그럼 종별수술은 수술의 항목 부위에 따라서 종을 나눈다는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해야 될 건 질병상해 수술비가 있고 무슨 수술비가 있다? 종별수술비가 있는데 이 종별수술비는 옛날에는 1에서 3종까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1에서 5종까지를 지나서 1에서 7, 8종까지도 나와 있다. 이 차이만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얘네 둘은 똑같은 거예요. 얘에서 얘로 바뀌었는데 바뀐 이유가 뭡니까? 세부적으로 쪼개서 원래 2로 올라갈수록 심한 수술이에요. 암 수술은 몇 종? 여기에서 얘기하는 3종이고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몇 종? 5종인데 옛날에 암수를 팍 다 찢어가지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쉽게 하는 암수술이 생긴 거야. 그래서 쪼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1종, 3종, 1종, 5종은 사실은 같은 담보인데 쪼개 나눠 놓은 것만 바뀌었다. 뭐가 좋습니까? 5종으로 가면 이 심한 수술일수록 바뀐 게 좋아요. 근데 약한 수술일수록 뭐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종별 수술은 1에서 3종, 1에서 5종이 있다. 여기서 잠깐. 지금은 다 이거기 때문에 1에서 5종에서 알아야 될 거 하나만 정리합니다. 자, 5종 수술이 가장 심한 수술이에요. 5종은 당연히 암, 뇌, 심이에요. 자, 암, 뇌, 심인데
이 암내심 수술하는 방식이 두 가지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다 찢어서 보는 수술, 무슨 수술이라고 합니까? 관혈 수술이라고 합니다. 피를 보는 관혈 수술. 개흉, 개보, 개두 이런 거 하는 수술을 관혈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 경우만 몇 종이에요? 5종이에요. 근데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이 들어가는, 배로 내시경이 들어가면 복강경, 가슴으로 들어가면 흉관경, 관절로 들어가면 관절경인데 내시경으로 수술하면 똑같은 암이지만 몇 종으로 바뀐다? 3종으로 바뀝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러면 국회나 케이스를 봅시다. 국회나는 뇌를 수술했잖아요. 뇌를 수술하면 몇 종이에요? 5종인데 수술 방법이, 뇌 동맥류의 수술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야. 기억해요? 하나는 구멍을 뚫어서, 누가 맞췄어? 코일 색전술? 누구예요? 민현우님? 우와, 무슨 수술이래요? 코일 색전술. 이 옛날에는 대퇴였어요. 근데 지금은 팔목으로 자르고 들어갑니다. 팔목 동맥을 끊어서 동맥 속에 카테터라는 미세한 관을 집어넣고요. 어디까지? 이 부풀어 오른 혈관까지 집어넣어서 코일을 팍 풀어서 막아. 자,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나는 거 있나요? 이걸 막았는데 입구가 넓으면 막은 게 어떻게 돼? 폭! 떨어지니까 그때는 코일 색전술 왜 못해? 못하니까 뭘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열어서 뭐? 클립 결찰술을 할 수 있었잖아요. 기억해요? 국회의원은 뭘 했어요? 코일 색전이요? 클립 결찰이에요? 클립 결찰은 몇 종? 5종. 코일 색전은 몇 종? 3종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별 수술은 이런 거구나 알아야 되는데, 자, 영어한테 궁금하네. 1718종은 얘하고 뭐가 다를까? 알아? 몰라? 얘는 급여 비급여 수술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1718로 가면 금액이 엄청 커지거든. 그래서 좋은 줄 알아. 숫자가 많아지니까. 얘는 그렇게 좋은 담보는 아닙니다. 무슨 수술만 인정이에요? 급여 수술만 인정이야. 그래서 1718종 수술은 1호종 수술 대비 보험료가 훨씬 쌉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종별까지 했고요. 이제 나 지금 2개 했어요. 이제 겨우 2개 했어. 수술비를 2개 했다고. 하나는 질병상의 수술비, 또 하나는 종별 수술비.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부터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 기본을 닦고 났더니 무슨 수술비가 나왔냐? 자, 여러분 잘 봐요. N대 수술비가 나온 겁니다. 이 N은 그럼 뭡니까? 7부터 시작했어. 7부터. 7대, 14대, 18대, 21대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220, 128, 너무 많아. 외울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됩니다. N대 수술비가 있다. 종별 수술비가 있고 N대 수술비가 있는데, 이 N대 수술비는 왜 만들었습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술비의 중요성이 점점 뭐해지니까,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N대 수술비가 사실 나오면서 좋아진 건 뭐냐? 양성 신생물. 뭐예요? 무혹. 우리가 악성은 암인데 암이 아닌 신생물들에 대한 처리가 좋아졌다. 이게 무슨 수술비라고요? N대 수술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면 이제 무슨 수술비가 남냐면 진짜 세분화된 수술비가 남는 거야. 뇌혈관 수술비. 그죠? 또 뭐가 있어요?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가 있고요. 또 뭐가 있어요? 암 수술비도 로봇 암 수술비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되는 수술비는 뭐예요? 질병상해 수술비인데, 여러분들 이 보장 분석에 나와 있는 질병상해 수술비는, 특히 질병 수술비의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질병 수술비는 어떻게 되어 있냐? 저기 찍힌 질병 수술비는 오로지 뭐만 찍어 놓은 거예요? 질병 수술비 담보만 찍어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 질병 수술비만큼 기본적인 수술비가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
종별 수술비가 있다고. 종별 수술비 제일 약한 수술비가 뭐예요? 일종 수술비잖아. 그죠? 일종 수술비는 대부분 질병 수술비에 더해줘야지. 그래야 받을 수 있다는. 제가 용종을 떼고 나는 저런 용종이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용종이 내 삶을 위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나는 용종 수술비가 많이 없어. 찾아보니까 여기 질병 수술비 얼마가 찍혀 있어요? 100만 원이 찍혀 있는 거야. 그러면 100만 원은 나와요, 안 나와요? 무조건 나와. 내가 받아들이질 못해. 더 받고 싶어. 그래서 찾는 거예요. 뭘 찾아? 질병 수술비는 이제 나와 있어. 저기 딱 찍혀 있어. 얼마야? 100만 원이야. 근데 더 나올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돼. 뭘 찾았겠어, 내가? 종별 수술비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종별 수술비에 몇 종입니까를 찾아야 하잖아. 용종은 몇 종? 2종 수술비입니다. 2종 수술비. 그래서 나는 그 2종까지를 받은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 가장 기본적인 수술비. 이 사람이 수술했다. 뭐부터 봐줘야 돼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부터 봐주는 거고, 그 다음에 뭘 찾아줘야 돼? 종별 수술비를 찾아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엔대 수술비를 찾아주는 겁니다. 이 외에 암, 뇌, 심은 따로 수술비가 다 분류가 돼 있어. 더 받을 일만 남았습니다. 암 수술은 질병이 아니에요. 질병이야. 그럼 질병 나가 안 나가? 나가. 종별이 아니야. 종별이야. 나가. 암 수술비 따로 나가 안 나가? 나가. 또 엔대에서도 포함되어 있으면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비는 계속 중복되는 게 장점. 또 하나, 수술은 회당 나간다는 장점. 수술을 할 때마다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 이 모든 것에 앞서서 기억해야 될 건 수술비 담보가 왜 중요해지고 있다? 뭐 때문에? 실비가 점점 뭐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는데 재가입 시기가 이제 다가온 겁니다. 재가입이 되면 몇 세대로 바뀔 거예요? 5세대로 바뀌는데 5세대의 키워드는 뭐예요? 중증과 비중증. 비중증은 입원 의료비 한도가 얼마로 줄었어요? 1,000만 원으로 줄었고요. 자기 부담금 몇 프로 갈 겁니다? 50% 갈 거예요. 거기에 또 있습니다. 지금보다 할증을 더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비급여 치료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보험료가 어떻게 될 거다?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해가 돼야 담보들이 보이는 겁니다. 자, 이러면 수술비에 대한 정리는 된 것 같고요.